여러분, 설 연휴 잘 보내셨습니까? 연휴가 끝나고 나면 항상 이런 생각이 들죠. 올해는 좀 나아지겠지. 그런데 오늘은 조금 불편한 이야기를 드리려고 합니다. 희망 이야기가 아니라 생존 이야기입니다.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습니까? 2027년 중산층이 사라질 수도 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단순히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 경기가 좋아지냐 나빠지냐의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변화는 가격의 문제가 아닙니다. 계층 자체가 분리되는 구조 변화입니다. 자산을 가진 사람은 점점 더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따라갈 수 없는 속도로 멀어집니다. 그리고 이 변화는 이미 시작됐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막연한 위기론이나 공포 마케팅이 아닙니다. 인구 구조, 주택 공급 데이터, 그리고 전 세계 자본의 흐름을 종합하면 하나의 시점이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바로 2027년입니다. 그 해를 기점으로 우리가 당연하게 여겼던 중산층의 사다리가 끊어질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자산이 있는 계층은 요새화되어 더 높은 곳으로 올라가고 그렇지 못한 계층은 실질 구매력을 잃으며 밀려나는 초양극화 시대가 시작됩니다. 그래서 오늘은 왜 하필 2027년인지, 그리고 우리는 왜 지금 포트폴리오를 바꿔야 하는지 세 가지 핵심 근거를 데이터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근거는 공급 절벽의 부메랑과 서울 핵심지 요새화입니다. 가장 피부에 와닿는 부동산, 그 중에서도 공급의 문제입니다. 2027년 자산 격차의 가장 강력한 트리거는 바로 3년 전부터 시작된 공급의 부재입니다. 부동산 시장은 인허가부터 착공, 그리고 입주까지 보통 3년에서 5년의 시차가 발생합니다. 자, 지금 데이터를 보십시오. 2023년부터 2024년까지 대한민국의 주택 착공 물량과 인허가 실적은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건설 자재비는 천정부지로 솟았고 고금리로 인한 PF 부실 사태 때문에 건설사들은 신규 수주를 포기했습니다. 이 말은 무엇을 의미하느냐? 2026년 하반기부터 2027년 사이 서울과 수도권 상급지의 신축 아파트 입주 물량은 사실상 말라버린 샘물이 된다는 겁니다. 시장에 물건이 없는데 만약 그때 금리가 인하되고 억눌렸던 유동성이 풀린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희소성이 극대화된 서울 핵심지, 미사나 위례 같은 수도권 상급지의 가치는 단순히 오르는 수준을 넘어 부르는 게 값이 되는 시장으로 진입합니다. 돈이 있어도 물건을 살 수 없는 요새화 현상이 벌어지는 겁니다. 반면 지방과 비선호 지역은 인구 소멸이라는 거대한 파도에 직면합니다. 공급이 부족해도 수요 자체가 무너진 곳은 가격 방어가 안 됩니다. 즉, 2027년은 대한민국 집값이 오르냐 내리냐는 소모적인 논쟁이 끝나는 해입니다. 서울 핵심지를 선점한 자와 그렇지 못한 자의 격차가 복구 불가능한 수준으로 벌어지는 거대한 분리가 완성될 것입니다. 두 번째 근거는 자본의 속도가 노동을 압도하는 자산 무한 속도 경쟁이라는 점입니다. 이쪽은 더 잔인합니다. 바로 노동소득과 자산소득의 역전 현상입니다. 과거 우리 부모님 세대는 열심히 저축하고 월급을 아끼면 서울에 내 집 한 칸 마련하고 중산층으로 안착할 수 있었습니다. 하지만 2027년부터는 이 공식이 완전히 폐기됩니다. 자산이 스스로 부를 증식하는 속도가 인간의 노동력이 부를 만들어내는 속도를 압도적으로 추월하기 때문입니다. 특히 인공지능 AI 기술의 보편화가 이 격차를 가속화할 것입니다. 이제 기업들은 더 이상 많은 인력을 필요로 하지 않습니다. 소수의 AI 기술을 활용하는 자본가와 기업이 전체 이익의 대부분을 독식하는 구조로 재편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월급은 물가 상승률을 겨우 따라가거나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데 엔비디아나 마이크로소프트 같은 글로벌 빅테크 기업의 주식 혹은 서울의 핵심 입지 부동산은 잠을 자는 동안에도 수억 원씩 가치를 불려나갑니다. 이것이 바로 자산의 속도 격차입니다. 2027년에는 AI가 단순 사무직뿐만 아니라 전문직의 영역까지 깊숙이 침투할 것입니다. 노동소득의 가치는 하락하고 자본소득의 가치는 폭발합니다. 월급을 아껴 부자가 되겠다는 생각은 이제 버려야 합니다. 내 노동력을 투입하지 않아도 나 대신 24시간 일해주는 자본의 시스템을 소유하지 못한 중산층은 2027년을 기점으로 하류층으로 밀려나는 거대한 하향 평준화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세 번째 근거는 유동성의 편식과 스마트머니의 독식이라는 점입니다. 즉, 돈의 흐름인 유동성의 성격 변화입니다. 금리가 내려가면 모든 자산이 다 오를 것이라는 생각, 이제는 위험합니다. 다가오는 2027년의 유동성 장세는 과거 2020년 팬데믹 당시와는 결이 완전히 다릅니다. 그때는 제로 금리였고 정부가 돈을 뿌렸기 때문에 주식, 코인, 심지어 이름 없는 잡주까지 다 같이 올랐습니다. 하지만 지난 몇 년간의 고금리를 겪으며 시장 참여자들은 혹독한 학습을 했습니다. 진짜 가치 있는 자산이 아니면 언제든 휴지 조각이 될 수 있다는 공포를 배운 겁니다. 그래서 앞으로 돈이 풀려도 모든 자산으로 흘러가지 않는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른바 유동성의 편식 현상이 극대화될 것입니다.
검증된 미국 우량주, 대체 불가능한 입지의 부동산, 그리고 희소성을 인정받은 실물 자산임금. 이 세 가지만큼은 돈이 몰려 가격이 폭등하겠지만 그 외의 애매한 자산들은 유동성 파티에서 철저히 소외될 것입니다. 현금을 쥐고 관망만 하던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2020년에 겪었던 벼락거지의 고통은 예고편에 불과했습니다. 2027년에는 자산 가격이 오르는 것을 보면서도 너무 고가라 진입조차 할 수 없는 포모의 절정을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스마트머니는 오직 1등 자산으로만 쏠리고 2등과 3등은 무의미해지는 승자 독식의 시장이 2027년에 완성됩니다. 그렇다면 당신의 2027년은 어디에 있습니까? 정리하겠습니다. 2027년은 자산시장의 심판의 날이 될 것입니다. 누군가에게는 인생을 바꿀 마지막 기회의 사다리가 되겠지만 누군가에게는 영원히 따라잡을 수 없는 격차의 시작이 될 것입니다.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첫째, 무주택자라면 공급 절벽이 현실화되는 2027년이 오기 전 2025년과 2026년의 조정장을 기회로 삼으십시오. 실거주 1주택은 이제 투자가 아니라 생존입니다. 청약 점수만 따지다가 기회를 놓치지 말고 금매든 경매든 서울과 수도권 상급지에 등기를 쳐야 합니다. 둘째, 포트폴리오의 체질을 바꾸십시오. 원화로 된 예금과 적금 비중을 줄이고 달러 자산과 미국 우량주, 그리고 희소성 있는 실물 자산으로 자산을 옮겨야 합니다. 노동소득을 자본소득으로 전환하는 시스템을 지금 당장 구축하지 않으면 2027년의 파도를 넘을 수 없습니다. 셋째, 자기 자신에게 투자하십시오. 단순히 시간을 파는 노동자가 아니라 AI와 기술을 활용해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레버리지 능력을 키워야 합니다. 데이터는 거짓말을 하지 않습니다. 미래는 준비된 자에게만 친절합니다. 오늘 제 분석이 여러분의 인생에서 2027년을 바꾸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기를 바랍니다. 도움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저는 더 날카로운 분석으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